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은 기업 교육을 23년 가까이 음. 하셨잖아요. 음. 수백 개의 기업, 그리고 수만 명의 직장인을 만나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강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진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도 그 첫 강의가 있으셨을 텐데요. 혹시 네네. 기억나세요? 정말 오래된 얘기인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20여 년이 훌쩍 넘어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사실 일반인으로 있다가 어느 TV를 보면서 멋진 강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강사님을 보면서 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죠. '야, 저거다. 내가 강사가 돼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을 메시지로 이렇게 장악하고 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아, 나 이제 강사가 돼 봐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또 늦게 시작을 하고 그걸 통해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저의 첫 무대는 롯데월드라는 기업의 사내 강사로서의 HRD 교육 전문가로서, 거기에 있는 전 사원에 대한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첫 그 강의를 했을 때의 기억은 '야, 이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바꿀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면서 강의에 대해서 대단히 떨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너무 막연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OHP로 강의를 했던 시기입니다. 아마 아, 네. 전혀 모르실 거예요. 전혀 OHP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네. OHP라고 해서 이렇게 필름에 출력을 해서 빛을 반사해서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 아, 정말 그때는 '어떻게 하면 강의에 많은 소재들을 찾을 수 있을까? 그 교육을 들어오시는 교육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공감대를 이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영화를 보거나 또는 길을 가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이렇게 TV를 볼 때마다 여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빠져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소재들을 좀 찾고 그리고 인제 첫 무대에 올라갔죠. 아.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사실 이 인터넷이라든가 뭐 AI라든가 사례들을 모을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나 뭐 드라마 외에 또 사례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물론 많은 노력을 저 또한 했는데 일단 그때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많은 또 간접적인 경험을 해야 됐고, 그래서 도서관을 좀 많이 다니면서 여기에서 소스를 좀 얻어내고, 그리고 스킬적인 부분의 강의들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좋은 또 스킬들이 있잖아요. 교육생들에게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에서 사례를 좀 수집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흥미롭게 강의를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다 보니까 게임도 또 생각해 내고 그리고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소재들을 좀 찾아서 많은 분들에게 마음을 좀 울릴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음. 그렇게 준비하신 만큼 첫 강의 때는 진짜 부담이 너무 심하셨을 것 그쵸. 같은데 음. 전날 잠은 주무셨었나요? 솔직히 밤을 꼬박 새죠. 아무래도 이렇게 정말 발로 뛰시면서 준비하신 만큼 참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그쵸. 같은데 끝나고 기분이 어떠셨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첫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만족감보다는 아쉬움이 많죠. 왜냐하면 내가 그때는 나름 내 생각에는 너무나 어설펐고 어설픔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계시는 우리의 교육생분들이 저는 더 대단했고, 무대를 내려와서 후회가 좀 많이 됐어요. 왠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내가 강의를 하고 나서 '아,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무는 것 같아요. 네. 음. 항상 '아, 뭔가 좀 부족한데? 아, 요거 좀 음. 아쉬운데?'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좀 '내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나름 잘하고 싶다는 욕구가 높으니까 그 욕구가 긍정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가 '아, 이 정도면 나도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만족감에 젖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 게을러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빠지지 않으려고 요즘 지금까지도 저는 매 순간 강의할 때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려올 때마다 '좀 더 뭔가 찾을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걸 좀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감동받는 순간이 때때로 정말 있었어요.
많았다라고 하면 너무 자랑일 것 같고 한번 케이스를 얘기해 볼게요. 이때 회사가 제가 강의하는 그 고객사가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떤 게 힘들었냐면 대기업이었고 더불어서 직원들과 기업의 갈등이 대단히 심화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0대 이상의 우리 또 리더님들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코칭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때였어요. 서로에 대한 어떤 친밀감을 높이고 또 경청이라는 스킬들을 익혀 나갈 때에 상대방에 대한 부분을 공감하는 부분에서 하나의 적용하는 스킬이 있거든요. 서로가 마주보고 눈과 눈을 마주보고 지그시 네, 한 20초 이상을 집중하게 하는 그런 좀 액션을 취했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눈을 서로 마주보다가 어느 순간 중간중간에 몇 개의 그룹들이 좀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 또한 같이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여러 가지들을 나도 모르게 이건 느끼게 되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더님들끼리도 서로 마주 보시면서 그간의 어떤 고통, 그간의 어떤 역경들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이렇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40대 이상의 남성들이 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대단한 좀 감동을 또 이끌어냈던 시간이 있었고, 더불어서 또 하나는 또 이분들이 강의가 끝난 후에 오셔서 멘토가 되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음. 계셨어서 그분들과의 지속적인 또 만남도 하게 되고 저 또한 그분들에게 배우게도 되고 어떤 저의 메시지를 통해서 받았던 감동들이 저에게도 역으로 또 감동으로 와닿았던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 저는 사실 후배들을 육성하는 거에 있어서도 대단히 좀 나름의 소신과 사명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10여 년간 사내 강사 과정이라든가 강의 코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함께 만나면서 그 시간만큼은 저도 밤을 새고 네. 예를 들어 뭐 사내 강사 과정이 뭐 4박 5 일이다라고 하면 처음에 들어오실 때 이분들의 표정은 '아 내가 왜 발탁이 돼서 업무도 많은데 뭐 이런 일을 또 해야 돼.'라고 이제 막연하게 앉아 계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동요되시고 그런 동요가 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 또한 막 흥분이 돼요. 마지막 날 페스티벌 때 "강의의 강자도 모른다."라고 했던 분들이 역으로 저에게 그 5 분의 시간에 감동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뭐 부둥켜 안고 마무리될 때 또 수료식을 하면서 또 서로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매 순간순간 저로 하여금 지금의 시간들 버틸 수 있고 해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대표님께서는 이제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 이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을 보실 때 가장 좀 감동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혹시 그중에서 음. 한 분, 음. 아직도 기억나는 교육생 딱 한 분을 꼽자면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실까요? 이거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한 사람만 꼽죠? 한 분을 꼽아라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최근 거로 좀 얘기해 볼게요. 그 또한 강사 과정이었어요. 사내 강사가 아니라 이제 공개 과정으로 강사 과정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잖아요. 근데 그중에 한 분이 어머니가 보낸 거예요. 이 자녀분은. 근데 30대 초반이었고 근데 이 여성이 디자인을 전공했고 대단히 좀 내성적인가 봐요. 집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좀 사람들과 만나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이 생각에 강사 과정을 보내신 거예요. 첫날 이분의 기억이 나요. 음, 조금 뭔가 많이 아파 있는 것 같았어요. 표정도 어둡고 같은 이렇게 조로 만들어진 팀원들하고도 얘기도 잘 못하고 좀 두려움에 왠지 눈빛이 좀 떨려 있고 이런 모습을 좀 보았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하고 첫날 끝나고 나서 개별로 좀 살짝 예,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이야기들을 좀 꺼내놓을 수 있게 하면서 좀 자신감을 좀 드렸는데 2일차, 3일차 이게 2달에 거쳐서에 대한 기간 동안에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본인이 정말 강사로서의 뭔가 꿈을 키워나가는 것을 저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쭈삣쭈삣 서요 이럴 때. 내가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그 바람의 방향대로 이렇게 회답을 주실 때 그때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페스티벌 때 발표를 하시는데 모두가 놀랐어요. 정말 역시 너무나 참신했고 전문가적인 느낌으로 스피치 또한 너무나 많이 좋아졌고 한 번에 눈에 어떤 떨림이 없더라고요. 대단히 자신감이 있고 표정이 바뀐 거예요. '야 이제 됐다.' 그래서 저는 그런 순간이 저를 있게 하는 예 그분이 떠오르네요. 자, 그렇다면 음. 20여 년 동안 교육을 음. 하신 대표님도 네. 혹시 이 교육을 하면서 스스로가 가장 많이 바뀐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신가요? 너무 크죠. 사실은 제가 이 교육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이득을 본 건 저 자신인 것 같아요. 음. 바로 가장 큰 건 일단 이게 미시적으로 좀 들어가면 거시적인 것보다 먼저 스피치 저의 말하는 어떤 저의 태도 또 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역량이 좀 바뀌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정말 그때는 정말 좀 맹랑했죠. 그러니까 내가 메시지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바뀐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보다 긍정적인 삶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돼야지.'라는 목표가 생긴 거였고 이 일을 하면서 그 목표가 생기고 그럼으로 해서 저 또한 그 사실을 믿게 되고 그게 하나의 소신이 되고 제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양한 방법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강점들을 좀 살려서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들로 좀 바뀌었고 더불어 또 경영자로서에 대한 경영을 이끌어내는 또 리더로서의 삶 이 두 가지가 저 또한 바뀌게 된 게 아닐까 네 이런 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인간 기미선에서 다양한 인간을 품는 기미선으로 맞습니다. 더 네. 넓어지신 거네요. 네. 뭐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에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한다라는 거에서 그게 저의 하나의 소신인 것 같아요. 대표님은 23 년이란 이 시간 음. 이제 교육을 하시는 이유가 돈 때문도 명예 때문도 아니실 것 같은데요. 왜 아직도 대표님이 계속 강의실로 이 발걸음이 향하게 만드는지 음. 이제는 좀 쉬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천직인 것 같아요. 그냥 '하늘이 내려준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는 또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전 사실이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무대에 있을 때 살아있다라는 네 이걸 느껴요. 그 무대에서 통한 내가 누군가로 하여금 그런 어떤 반응을 받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에너지를 얻는데 저는 이 직업이 저는 천직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죽을 때까지 제가 이 무대를 떠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 또한 에너지를 받는 거니까. 일단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어떤 믿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기업 교육이 단순히 이제 티칭을 하는 일이 음. 아니라 이 음. 사람의 가능성을 또 발견하고 음. 거기서 마음을 움직이고 거기에서 스스로 변화할 수 있게 만들게 하는 그런 일을 해 오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저는 강사 과정이나 강의 코칭이나 질문하는 게 있어요. "왜 강의를 하고 싶은가? 왜 강사가 되고 싶은가?" 이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스킬을 익히고 스피치가 좋고 이런 거 중요하죠. 근데 가장 먼저 내면에 있어서에 대한 내가 왜 강사가 되어야 하는지 10 가지든 20 가지든 끌어내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강사가 되고 싶은 거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브랜딩이 되는 건데
내가 어떤 브랜드를 가져가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난 어떤 강의를 할 거야를 이제 방향을 가져가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분야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 대국민 강의를 하시는 강사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기업 전문 강사로서의 길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다라든가 등의 다양한 강의들이 있습니다. 분야가. 그러면 내가 어디에 좀 더 나는 시너지를 받을 수 있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사가 될 거야? 라는 거에 맞추어서 이런 분야에 대한 부분을 좀 정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 분야 속에서 전문가로서에 대한 부분들로 자꾸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다양하게 경험해야 돼라고들 얘기해요. 물론 다양하게 경험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적이잖아요. 전문가가 갖춰야 될 거. 첫 번째, 전문가로서의 누구보다 지식이 또 풍부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거기에 따른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업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업적이 없으면 전문가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셰프라고 해도 많은 셰프들이 있어요. 요리에 대한 지식을 갖췄고 끊임없는 경험을 쌓았어요. 거기에 따라 뭐가 있죠? 업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강사로서의 길을 선택하신다면 다양한 경험도 중요합니다. 다만 제가 얘기 드린 말씀드린 요 몇 가지 기억하셔서 한번 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